제가 보기엔 수요가 폭증은 하진 않았는데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서 네.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닥 찍었네,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오겠네라는 그 그림. 타픽이 반도체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반도체는 일단 저기 미래에셋 자료 제가 정리한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수급 상황 개선에 가격 상승폭 확대다. 그러면서 트렌드포스가 수요 공급 전망치를 발표한 걸 보면 24년도, 23년도 생산량 전망을 약간 늘렸고요. 스마트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탑재량은 디램 값이 떨어진 덕에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늘리는.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늘어날 거라고 일단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산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안 되겠으니까 1분기 말부터 시작해서 감산을 하고 낸들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감산폭을 35%까지 늘리고 막 하면서 최근에 디램 가격 많이 오른 거 아십니까? 네, 맞아요. 네. 심지어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아마 빠르면 다음 분기 4분기 내년은 1분기 중에는 디램은 흑자 전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격을 강제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싸게는 안 팔아. 그러면서 맞아요. 감산하고 이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흑자 전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임박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로 좀 기억하는데 올해 지금 사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6조에서 7조 내에 그 정도 보거든요. 네. 내년도 영업이익 35조 얘기하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서 반도체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제가 보기엔 수요가 폭증은 하진 않았는데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서 네.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HBM은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는 건 맞거든요.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게 27년 갔을 때도 아마 그 전체 볼륨 자체가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바닥은 좀 확인된 것 같다. 그리고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급 초과율 자체가 이미 낸드하고 디램 모두가 그 도표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3분기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 지금. 그래서 가격은 어쨌든 오를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반등은 준다. 근데 이게 대세 상승을 위한 반등이 아니라 가격이 바닥이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정체됐던 게 다시 좀 올라가는 그림이다. 그럼 그만큼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대세 상승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네. 메모리 칩의 대세 상승은 언제 나오냐면요.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해서요. 네. 새로운 디바이스라 하면 옛날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메모리 시장의 어떤 성장을 보면은 자 이거는 PC. PC가 보급되면서 한번 크게 성장했었죠. 그 다음에 노트북이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네. 걸어 움직이는 뭐 노트북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폭방했었죠. 그다음 2018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서버 폭증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가 있냐?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메타에서도 XR 네. 글라스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구글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죠. 애플에서도 나오고. 애플은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만약에 폭증을 하면 잘 팔리면 애플 거를 이제 비전 프로라는 걸 내놨는데 이 비전 프로가 내용을 보면은 통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 저기 공상과까지는 아닌데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네. 왜 손으로 이렇게 화면을 쫙 펼쳐가지고 컴퓨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게 구현이 되거든요. 그게 저기서 눈, 홍채 인식,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말 이런 걸로 쓰고 나서 PC를 구현시켜서 PC를 움직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의외의 반향 내지는 반향을 크게 일으키면 애플이 만들면 삼성은요
네, 만들겠죠. 그럼 중국 애들은요. 중국도 만들겠죠. 그죠? 네. 그럼 그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폭발하겠네요. 그러면 그 시장이 커지면은 거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은 폭발하는 거죠. 당연히 커지겠죠. 네. 근데 왜 제가 구글 그다음에 메타 거보다 이제 애플 걸 말씀을 드리냐면 사양이나 성능이 이쪽 게 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글 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가상현실 보고 하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뭐를 이렇게 좀 복잡한 구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칩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시장이 열리면 그 기대감만 가지고도 이쪽은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뉴 디바이스를 내년에는 주목은 하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폭발이 되면 정말 그 수요자들이 이건 나 이거 살 수 있어 사고 싶어라는 확신만 들어가면은 또 다른 디바이스가 출현을 하면서 이 메모리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반도체 주가는 그때 올라갈 거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서는 바닥 찍었네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오겠네라는 그 그림. 올해 6조 7천억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났다는데 내년에 35조 나오네? 그러면은 눌려 있었던 게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림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그 D램 쪽하고 HBM 쪽이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포션이 크잖아요. 그러면 HBM 같은 걸 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HBM 시장을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HBM이 계속 무한확장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으로 나가는 게 막혔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AI도 일종의 버블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버블이 아니라 지금은 AI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각 포탈이 됐던 업체들이 너도 나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포털 업체들이 너도 나도 막 생기면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 잘 야후, 뭐 라이코스, 뭐 이런 엠파스. 뭐 이런 것들 네. 다 생겼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2개 다음 네이버. 그러니까요.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때 폭발하고 나서 IT 버블이 왜 꺼졌냐면은 그 이후로 싹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면 AI 쪽도 마찬가지로 경쟁 지금은 MS에서 일단 치고 나가면은 구글에서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그럼 너도 나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순위가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시장을 누군가가 장악을 해버리게 됐을 경우에 지금처럼 계속 투자붐이 일어날까? 약간 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에 중국을 막아버리면 HBM을 모르겠어요. 중국 쪽으로 수출을 허용을 해줄지 여부도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성장은 하는데 그 보통 이제 주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미래 가치도 좀 반영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적자가 지금 뭐 아직까지도 2조 이상 나는데 주가를 보면 이미 뭐 12만 원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추가 상승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유의미하려면 뭔가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와 그렇죠. 같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찾아야겠군요. 네네. 그러면 이사님 그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좀 좋게 보시거나 좀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뭐 주가 흐름보다는 네. 그리고 좀 장기 성장성을 좀 갖춘 쪽을 보자. 그럼 첫 번째 이게 많이 팔리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아니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방산. 방산. 근데 사실 평화도 힘이 있어야지 지킨다는 논리로 보신다면 그죠? 필수악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지금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죠. 네. 미국도 많이 캐파를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포탄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블링컨 장관 오는 것도 뭐 사실 우리나라한테 왜 오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네, 방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방산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증자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지금 폴란드 2차 계약도 못 하고 있는 게 수출입은행에서 보증을 지금 서줄
적이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증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 여야 합의만 되면은 가능한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양산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구축되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강점이냐면은 지금 당장 포탄 부족한 건 다 아시잖아요. 네. 포탄만 부족한 게 아니라 독일 탱크 지금 안 굴러가요. 아주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러시아 절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만하고 뭐 잘 살아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손 내민다고 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위성 국가로 맨날 지배당했던 동유럽에서 잡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도 있고 즉 중동도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인데 사우디가 중국 편 들었다, 미국 편 들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아마 무기를 가지고 사우디를 좀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를 지켜줘야 되는 이제 사우디는 보호를 받고 싶은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기를 파는 거잖아요. 그럼 첨단 무기는 미국 애들하고 딜을 하면서 사더라도 가성비에 있는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제품들 얼마든지. 쓰겠죠. 그럼 사우디만 필요하냐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번에 전쟁 발발하고 그러니까 하마스 분쟁 터졌지만 이스라엘로도 우리나라 제품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집트는요? 이집트로도 우리 거 들어가요. 네. 그럼 중동은 항상 열려 있는. 그러네요.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그동안 중국하고 또 네, 그 갈등 있잖아요. 네. 그 러시아죠. 러시아 제품 많이 쓰고 있었지만 러시아 미국하고 제품 되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베트남하고. 그것도 있고 러시아 제품 성능 이미 확인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열린 문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주가보다는 일단은 뭐 수출입은행 그것도 보셔야 되고 오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체코가 방위 비용을 24년도 예산에서 한 35% 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별걸 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방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 산업은 우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관심 계속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안 해주면 국회에서 그거 안 해주면 답 없어요. 이제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앞으로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 계속 가야 되는. 요즘 보면은 GLP-1 그 원료 이용해 가지고 당뇨 비만 굉장히 핫하잖아요. 맞아요. 당뇨병 치료제라고만 했을 때는 별로 안 했는데 그게 비만 치료제가 돼버리고 네. 요즘은 또 심장 질환까지 치료한다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당뇨 쪽이 그 비만 치료가 핫하다 보니까 연초에 잠깐 반짝하다 말았는데 뇌질환 쪽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올해 레카네마비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치료제가 아니라 그 병의 진척도를 갖다 늦추는 효과가 있대요. 네. 근데 올 연말쯤 되면 도나메마비라고 하는 게 또 승인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자 당뇨, 비만, 그 다음에 뇌질환, 또 영원한 인류의 숙적인 거, 암, 그죠? 암 관련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왜 암도 요즘 보면은 피하 주사제, 그러니까 엉덩이로 맞는 주사제로 바꾸는 거 많잖아요. 암 치료 주사 맞을 때 정맥으로 맞잖아요. 네. 그 병원 가서 정맥 찾아가지고 1시간 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걸 엉덩이 주사로 그 기술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항암 쪽도 지금 여전히 수요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거 얼마 전에 유한양행인가요? 에스모에서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결과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실패한 건 아닌데 예상보다는 좀 성과가 좀 못했다 해서 주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최초로 글로벌 치료제 신약으로서 자리를 하나 매길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그 바이오 쪽은 계속해가지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던 기업들 한번 보실 필요 있다. 네. 그리고 조선 3분기 실적이 쇼크예요. 사실은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다들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왔어요. 흑자 나오고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인력난 외국인 고용자들 많이 썼는데 이 숙련도가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그다음에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막 일 시키면 알아서 하고 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적인. 그러니까 일의 진척도 느려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인건비 이런 거 늘어나고 철강 비용 이런 거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숙련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죠. 네. 그다음에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지금 30여 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요. 네. 신조선가라는 거는 그 새로 배를 이제 계약할 때 새로운 배의 어떤 계약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익률 좋아지는 저가 수주했던 것들은 얼추 지금 거의 다 떨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는 거의 이제 저가 수주 물량 없이 이제 좀 비싸게 수주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이익 좋아지는 그림 나올 거고 LNG선 위주로 많이 됐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환경 규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러면 수령이 선박 수령이 20년 넘어간 배들이 있거든요. 그건 폐선을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벙커 CU 떼는 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친환경 배로. 그거를 엔진을 바꿔서 하는 비용하고요. 배를 새로 만드는 거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체 수요, 그 탱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조선 쪽 역시 이제는 실적 발표 얼추 마무리됐으니까 좀 쌀 때 보셔가지고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린 에너지 쪽에서 풍력. 네. 근데 풍력 요즘 주가 많이 빠져 있어요. 어. 많이 빠진 이유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IRA하고 직결돼 있죠. 그 다음에 풍력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큰 프로젝트예요. 몇 조 원이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파이낸싱을 다 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비싸. 기준금리가 뭐 5.5%인데 네. 그럼 이 업체들이 대출 받을 때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 일부 업체 쪽은 프로젝트는 무산되는 것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까지 큰 그림에서 지금 끌고 오는 이유가 결국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유럽은 지금 그린 에너지, 풍력 태양광 합쳐가지고 이쪽에 어떤 개발 목표를 갖다가 35%를 더 늘렸어요. 네. 그리고 보조금, 지원금을 더 늘리기로 하고 최근에 뉴욕에서도 뉴욕주인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풍력으로 기억하는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쪽은 좀 흔들림은 있어도 가긴 갈 것 같다. 다만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쪽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설 거야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결국 연준에서 금리 우리 더 이상 안 올려라는 시그널만 줘도 그러면 시중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게 기준금리 동결 이러면은 시중금리는 똑같이 여기서 동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안 올릴 거야라고 딱 시그널만 주면 그때부터 시중금리 여기 있었던 것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영업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저거는 이거 안 떨어져 가지고 송배전 기기 인프라. 예, 그 좋은데 가격이 안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게 상승장이라고 안 했잖아요. 네. 저 반등장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저쪽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이쪽은 올해 반등 나올 때 혹시 반등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저는 상반기 좀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눌리면은 담아보셔도 괜찮은 섹터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섹터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그래도 막 팍팍 긁어가지고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을 만든 거예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저는 일단 반등 나올 때는 뭐 주식보다는 나중에 내년 초반에 네. 좀 제 생각처럼 네. 좀 빠져준다면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 혹시 네. 아십니까? 아니 모릅니다. 모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하는 것도 바이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종목을 좀 장기 투자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 섹터로 좀 포트를 하나 잡고 한 세 포트 정도 잡을 것 같아요. 바이오 하나, 2차 전지 하나. 그리고 하나는 방산이나 그린 쪽에서 하나. 그 정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바이오, 2차 전지, 방산,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좀 길게 보셔야 되고요. 길게 보시는데 투자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절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절하면 절대 안 되고 갖고 있으면 원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절도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장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이다 생각할 때는 좀 주식을 많이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비중 조절을 좀 해나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유튜브 보니까 아무개가 이영훈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차전지 뭐에 좋대더라 샀는데 빠졌다. 저 인간 때문에 나 손해봤어.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수익 절대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고 자기가 그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투자를 하더라도 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지. 이 귀로 잡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 투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거든요. 사실은 모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베팅하는 거니까 투기죠. 투자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재테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주식을 하시는 거라면은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얻어내는 게 진짜지 공짜밥이라는 거는 이 주식 증권 업계에는 특히 주식 투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이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큰 그림과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섹터나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더 깊게 본인이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